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좀 시끄러웠죠, 그죠? 장중에 뭐 투매 나오고, 오늘 이제 3일 동안 푹 쉬고 오셨는데, 양봉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음봉 또 큰 거 하나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 좀 심리가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일단은 이제 그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해서 증시가 좀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은 그래서 바이오주 급락의 의미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 국내 증시 지금 급락이 과도했는지 아니 우리만 이런 건지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많이 빠졌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원인 분석부터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이오주 급락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잘 들으시고 좀 편안하게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불안해가지고 밤에 잠 안 자고 막 다우지수 막 미국의 나스닥 쳐다보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단은 설명을 쭉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듣고 좀 편안하게 이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움직이다가 어떤 행동을 이제 취하다가 다 거기서 망하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막아드리려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호님하고 김희영님도 어서 오세요. 오뚜기맨님도 어서 오시고요. 꽁스님 어서 오세요. 자, 여기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여기 좋아요 먼저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아직은?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지수부터 잠깐 보죠. 지수를 오늘 아주 예쁘게 시원하게 확 빼놨어요, 그냥. 어정쩡하게 하느니 차라리 세게 빼버리는 게 낫다고 늘 말씀드리죠. 오늘 아주 시원하게 빼놨어요. 자, 코스피부터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이제 1.89% 이제 하락을 했고요. 3,000포인트를 깼네요. 그죠? 저는 3,000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제 그 2,962포인트로 끝났는데 3,000이나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개인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엄청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을 미리 거놨는데 이게 뭐냐면 8월 20날 찍어놨던 이제 단기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그냥 저점이라고 하죠. 저점이었는데 여기를 금요일날 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원하게 하락해가지고 바로 3%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코스피군요. 아무튼 코스피는 이제 2%대까지 하락했다가 1.89%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아무튼 코스피를 보시면 전저점을 깨트려놨어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주린이 분들 많으시니까 이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공산당? 북한? 정치 이슈?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겠습니까? 애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엄마가 집 나가는 거죠. 엄마 잃어버리는 거, 그죠? 똑같습니다. 주린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저점 깨지는 겁니다. 엄마 잃어버린 거랑 거의 똑같은 심정을 주린이들이 느낀다니까요. 전저점 깨지면 난리 납니다. 엄마 잃어버린 거죠. 안 그래도 금요일날 연휴를 앞두고 깨고 끝났는데 오늘 시원하게 또 빠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만큼 빠졌습니다. 이러면 개인들 멘탈 다 나갑니다. 산산조각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지금 2.8% 급락으로 끝났는데 여기도 결국에는 직전 저점이 여기였었죠. 그죠? 여기를 깼어요. 여기를 깨면서 종목들이 거의 오늘 좀 투매가 여태까지 안 나오던 것들도 투매가 더 나왔을 거고요. 하락이 심했던 것들도 아마 추가 하락이 또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개인들이 갔다가 거의 지졌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뭔 소리냐 하시겠지만 그거는 투자자별 매매 종합에 나온 수치니까 그냥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개인들이 요즘에 손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꼭 와서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짜들인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서 꼭 들이받아요. 무슨 소리냐. 코스피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웬 헛소리냐라고 얘기하시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초짜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공격하지 마세요.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개인들이 오늘 손절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근데 이거를 보면은 개인들이 샀기 때문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항의를 해요. 네. 이거는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많이 판 거, 네, 그걸 개인들이 사준 거고요. 실제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는 중소형 개별주들은 개인들이 거의 던졌어요. 물론 산 사람도 있겠죠. 제가 강조하는 건 투매가 많이 나왔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근데 오늘 재밌는 건 원래 오늘처럼 지수가 박살이 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거 이상하다 1번 찍어보세요. 안 이상하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급락 나오면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팔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데 이상하죠, 그죠? 네. 뭐 산다니까요.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대놓고 오늘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기관은 아침부터 이게 녹색이 기관인데, 기관은 이게 뭐냐면요.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침 9시부터 언제까지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까지, 네. 시간이 6시죠. 여기는 3시간 여기고, 네. 여기가 9시고요. 여기가 3시 반. 여기는 6시예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 내에서 누적으로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차트죠? 네. 자, 보세요. 초반에는 외국인이 좀 사요. 그죠? 사다가, 빨간색이 외국인이에요. 네. 사다가 던지죠. 언제요? 10시 반 정도까지. 오늘 코스닥 처음에 저점이 10시 반이었어요. 외국인이 던지니까 코스닥 지수가 출렁거리다가 점심때쯤부터 슬슬 사죠. 사다가 좀 또 살짝 파니까 지수 내려가고. 근데 막판에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특히 주린이 분들 오늘 힘드셨죠, 그죠? 잘 보세요. 외국인이 아침에 잘 보세요. 아침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차트를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회원 중에 50대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꽤 있으세요. 크게 보여드려야죠. 크게 보시는 게 좋죠?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네, 찍어보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좀 눌려 있으셨을 텐데 저녁엔 좀 웃으면서 우리 방송하고 또 웃으면서 들으시라고요. 네. 크게 보시는 게 좋죠? 네. 자, 요즘에 스마트폰을 또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그 젊으신 분들도 노안이 많대요. 네. 최대한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외국인만 볼까요? 빨간색. 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이 던집니다. 팔죠? 근데 바로 사요. 그러다가 팔아요. 여기 점선 있죠? 여기 점선. 네. 점선이 여기로 요 밑에는 팔았다, 요 위로는 샀다예요. 네. 그러다가 그죠? 네. 샀다가 오전 10시 반까지 또 팔았다가 조금 사는 척 했다가 또 팔다가 그러더니 12시쯤부터 슬슬 사죠. 사다가 또 팔았다가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쯤이요? 3시쯤 다 되니까 그때쯤부터 쭉 사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마지막에 들어와서 슥 쓸어갔잖아요. 그럼 오늘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선생님, 내일도 코스닥이 또 급락하는 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해요? 막 남편한테 걸리면 저 죽어요. 네. 왜 죽습니까? 네. 걸리지 마세요. 네. 한 조금만 참으세요. 남편 몰래 주식하셔서 저기 하신 분들, 또 사모님 몰래 주식하셔가지고 손실 나가지고 걱정하신 분들, 네. 조금만 안 걸리게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시면 다 회복되니까 좀만 참으시면 돼요. 걸리지 마세요, 당분간. 네.
다 회복되니까 그때까지는 안 걸리시면 돼요. 내일 지수 급락하는 거 아닌가요? 벌벌 떨지 마시라니까요. 막판에 누가 쓸어갔어요? 쓸어갔잖아요. 막판에 이게 어디서 한 거예요? 네, 거래소요. 저 코스닥에서. 그 기관은요. 아침부터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살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고 있었어요. 막판에 더 샀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안 보고 지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코스닥이죠. 선생님 전저점이 깨졌고요.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 뉴스 보니까 뭐 중국도 망한다 그러고 인도도 뭐 석탄이 부족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뭐 난리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손절할까요? 주식을 쉬어야 될까요? 어떡하죠? 네.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전저점이 깨지면 개인들이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지금 어딜 건드려놨냐면 여기는 1000을 깨놨죠. 그리고 코스피는 3000을 깨놨고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이거에 연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저점에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외국인은 샀다고요. 막판에 싹 쓸어갔다고요. 헐값에 주식을 싹 사들인 거죠. 근데 코스닥 차트하고 이것만 보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 뉴스에는 뭐만 나오냐면 이것만 나와요.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즉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기관이 맨날 팔아먹다가 이제 삽니다. 이 얘기는 안 해주고 외국인이 판 것만 강조합니다. 외국인이라고 기관이 막판에 코스닥에서 주식을 왕창 더 산 거는 얘기 안 해주고 절대로 얘기 안 해주고 이것만 얘기합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고. 뉴스 보시면 여러분들의 뇌는 또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주식을 팔아야 되겠고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세요. 뉴스 좀 보지 마세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얘기했잖아요. 저녁 때 뉴스 보지 마시라고. 그렇죠? 네. 뉴스 보시면 지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에서 막판에 많이 샀어요. 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누가 이런 얘기 해주겠어요. 그죠? 네. 자, 원래대로 돌아가죠. 네. 요거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뭐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시면 업종별로 이렇게 보시면 뭐를 많이 샀는지 알 수 있겠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뭘 많이 팔았고 뭘 많이 샀는지 잘 보시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중소형주 좋아하시죠? 그리고 테마주 요즘에 테마주 많이 하시고 원래는 대형주 좋아하셨죠? 근데 대형주가 수익을 안 주니까 그죠? 감히 대형주가 수익을 안 주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중소형주나 테마주를 좀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주식을 많이 팔긴 팔았는데 뭘 많이 팔았느냐? 대형주를 많이 팔았죠. 5천억 이상. 거의 대형주 팔았어요. 이해되세요? 거의 대형주 팔았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중소형주는 별로 안 팔았어요. 뭘 그렇게 겁을 내세요? 외국인이 중형주, 소형주 샀어요. 기관도 중소형주 샀고요. 심지어 여기 대형주도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은 오늘 다 샀고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대형주를 많이 팔았고 중소형주는 샀고 코스닥도 샀어요. 그럼 뭘 도대체 많이 팔았길래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박살이 났을까요? 이거예요. 의약품.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전기전자를 누가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내려앉고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내려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1, 2위가 누구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전기전자죠. 저걸 저렇게 많이 파니까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당연히 내려가죠. 코스닥의 대주주는 누구예요? 코스닥의 대주주는 바이오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바이오주를 팔아 이렇게 많이 파는데 코스닥이 견딜 수 있겠어요? 다 떨어지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나요? 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쵸? 여러분들 바이오주 가지고 계세요? 바이오주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있던 돈들이 드디어 이제
바이오에 묶여있던 돈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테마 쪽으로 올 수 있겠구나. 어깨춤을 추셔야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 없으신 분들은 어깨춤을 추셔야죠. 저기 돈이 빠져나와서 이제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겠구나. 그렇죠? 어깨춤을 추셔야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수가 급락하니까 이거 진짜 퍼펙트 스톰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파는 거예요. 일단 손절부터 해야 된대요. 일단 손절부터 해야 된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조정이 왔대요 벌써. 조정이 오늘 올 것도 아니고 왔다는 거예요 벌써. 일단 손절해야 된대요. 미치겠어요 진짜. 우리 회원들은 손절을 안 해요. 제가 농담으로 손절하라 그러면 저한테 항의해요. 왜 그러시냐고. 우리 회원들은 손절을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고. 손절 좀 하지 마세요. 하실 거면 정확하게 이유라도 알고 하시든지요. 손절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이미 끝났어요. 손절할 필요도 없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 손절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를 많이 누른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모르고 장중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건 이건 다 언제 집계가 나오죠? 장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장중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장중에는. 그리고 항상 증시가 급락을 하면 뭘 보셔야 돼요? 옆에 나라도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빠진 건지 주변 국가들, 즉 아시아, 우리가 아시아니까 동시간대에 열리는 다른 나라들을 봐야 돼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랑 지금 가장 이제 흐름이 비슷한 데가 대만이거든요. 대만도 오늘 플러스로 끝났어요. 우리나라보다 좀 일찍 끝나거든요. 근데 0.3% 플러스로 끝났다니까요. 아래 꼬리 달고. 잘 끝났어요. 여기는 뭐 반도체, 전기전자 이런 거 없어요? 여기도 이게 주력 산업인데? 여기 멀쩡하게 잘 끝났지 않습니까? 일본은 넘어갈게요. 왜냐면 일본은 우리나라 증시랑 잘 같이 안 가요. 좀 약간 따로따로 가요. 중국은 쉬었고요. 네. 홍콩은 열렸어요. 열렸는데 여기도 뭐 플러스로 잘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급등은 아닌데 잘 마감했어요. 호주, 인도는요. 인도 0.7% 상승하면서 예쁘게 잘 끝났어요. 뭐 여기 지금 요즘에 뉴스 보시면 인도도 전기가 부족해서 뭐 위기다 이런 얘기하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진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진짜 거의 쌍욕 수준입니다 이게. 네. 저는 방송할 때 말 함부로 안 하거든요.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 욕입니다 지금. 네. 뉴스 보면 불안하시죠. 막 중국이 망할 것 같고 막 인도 막 석탄 모자라서 막 그런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인도 증시 보세요. 인도에 투자할 걸 그랬어요.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면.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은 호주, 인도, 일본 증시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여러분들 탓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인도 보세요. 뉴스 보고 자꾸 속지 마세요. 인도에서 석탄 부족하다 그러면 석탄 테마주가 급등하겠죠. 오늘 뭐 급등한 거 있거든요. 시간에서도 상한가 한 게 그것 때문에 한 거고. 근데 인도는 멀쩡하다니까요. 일부러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디 빠진 나라 있어요? 급락한 나라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만 이러냐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 진짜 많이 갈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진짜 많이 가겠구나. 왜냐면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주린이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뭐 인도나 대만이나 아까 여기 호주나 이런 데도 주린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린이들이 많이 늘긴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비자발적 주린이들이 많아요. 뭐냐면 부동산 하기도 뭐하고 비트코인 하기도 뭐하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힘들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주린이가 훨씬 많다고요. 이해되시는 분들 4번 찍어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다 공감하시죠? 뭐 정부 욕은 안 하겠습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쫓아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화려한 개별주 장세, 그 다음에 실적 장세 이런 게 이제 펼쳐질 텐데 이걸 뺏어야 돼요. 싼값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도 그렇고 많이 샀다고. 특히 막판에 많이 샀다고 그러잖아요. 뺏기지 마세요.
손절하는 것보다 더 웃긴 건, 더 이제 웃긴 게 아니라 더 힘든 건 여러분들이 그걸 누구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왜 뺏기세요? 고생고생해서 매집하신 걸. 그것도 싼 값에. 그쵸? 네. 조금 비싸게 팔아도 억울할 판에, 그죠? 네. 그걸 또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또. 뺏기지 마세요. 다른 나라 멀쩡하죠, 그죠? 네. 우리나라만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을 지금 많이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인도도 똑똑한 사람들 많고, 뭐 대만에도 똑똑하신 분들 많겠지만,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 수준이 너무 높아요. 주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뺏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뉴스를 이제 그렇게 안 좋은 것만 계속 내보내서 개인들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주식을 뺏는 거라고요. 제발 좀 뺏기지 마세요.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2번, 3번, 4번씩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바이오주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증시가 아무튼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네. 아까 이제 전기전자하고 누구예요? 그 코로나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했죠. 네. 전기전자는 시간상 생략을 할게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이것도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합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약간씩 다르긴 한데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오늘 저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했다 이거죠. 오늘 여기 마감을 좀 보시면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이 누구냐면 의약품인데요. 참 보세요. 이 업종 지수는 어지간하면은 3% 이상으로 잘 급락을 안 하는데 기사 제가 일부만 캡처해왔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다. 근데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의약품 7.99%. 거의 8%죠. 이만큼 하락했어요. 업종은요, 업종 이 지수는 많이 하락해야 2%대 하락하면 진짜 많이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많이 빠졌답니다. 이게 오늘 지수를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전체 개인들 투매를 유발시켰는데 그 원리를 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예, 친정엄마 보고 오신 분도 계시다니 잘하셨습니다. 자, 보시면 자 셀트리온이죠. 아니요, 이거부터 보죠. 바이오주의 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이오주의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회원들이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어려운 말 하나도 안 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얼마 전에 100만원까지 돌파를 해서 신고가 좀 내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네. 신고가 낼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서 속으로 그러고 있었죠. 열심히 가더라고요. 제가 이거 비중 있게 안 다루죠. 그 전에 약간 올라갈 때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뭐 크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또 급락을 하는데 7% 급락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가총액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이게 몇 퍼센트 몇이냐면 이게 지금 4위예요. 지금 뭐가 많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저번에 그 강의 들으셨던 분들 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뭐냐면 코로나랑 위드 코로나 그 얘기 한 2번 했는데 기억하신다 1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죠? 제가 그 얘기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2번 이상 얘기했거든요. 무방에서도. 위드 코로나 수혜주, 코로나 수혜주. 그러니까 바뀔 거라고. 기억 안 나세요? 항공주, 여행주, 뭐 그런 거. 경기 민감주.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카지노하고.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네, 큰일 나는데 이러면. 그걸 벌써 다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는데. 네? 그 얘기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얘기 그냥 한 게 아니라고 그때도. 그냥 한 게 아니니까 꼭 잘 알고 계시라고. 그 얘기 왜 했었냐면 돈의 흐름이 바뀌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 잘 기억을 해보세요.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코스피 쪽에 이게 시가총액 그 순위대로 이제 놓은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거의 여기 11위까지 돼 있는데 여기 10위 안에를 잘 보세요. 10위 안에.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한마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LG와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자, 10위까지 다 끊어볼게요. 설명하기 좋게. 이게 다 뭔데요? 다 뭐예요? 코로나 수혜주잖아요. 크게 보시라니. 삼성전자 코로나 때문에 실적 좋아졌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많이 팔렸고, 그리고 뭐 재택근무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집콕 이런 것 때문에 가전제품도 많이 바꿨죠. SK하이닉스 당연히 수혜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네이버는요, 당연하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뭐 위탁 생산 이런 거, 네, 그죠? 백신 위탁 생산. LG와 그 다음에 삼성 SDI 두 개는 뭐예요? 2차 전지. 이게 왜 수혜였는데요? 사람 이거하고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죠.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많이 갔죠. 왜 갔는데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 좀 뭐하니까 차를 샀잖아요. 차를 많이 샀어요. 이번에. 특히 작년에 많이 샀다고요. 비대면, 비접촉. 근데 코로나 수혜 줬어요. 맞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건 바이오. 그럼 뭐예요? 다 코로나 수혜 주잖아요. 여기서 박살난 거예요, 지금. 이 밑으로 보면 또 괜찮아요. 이쪽을 박살낸 거라. 그때 그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해드렸던 거예요. 이거 말고 뭘 보셔야 된다고요? 여행주나 항공주, 카지노 이런 거 보라 그랬죠. 이쪽에 막 급락을 하니까 조정 온 거 같죠? 솔직히 조정 온 거 같죠? 네. 여긴 모릅니까? 잘 보세요. 카지노부터 볼까요? 강원랜드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잘 보시라고. 그리고 여행주 중에서 하나투어 신고가 내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갈지 쉬었다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어요. 아니, 기름값이 그렇게 올라가면은 항공주들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나라가 망한다고요? 경제가 망하고 코로나가 안 끝나서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러면 대한항공은 어떻게 되는데요? 사람도 못 태워. 그 다음에 그러면 경제도 안 좋아지면 화물 나르는 실적도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항공주가 제일 먼저 추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떠 있는데요. 기름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비관론자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이거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이거 왜 안 떨어지냐고. 말 못할걸요?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대한항공 왜 안 떨어지냐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유, 대한항공만 안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뭐 델타 에어라인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미국에 있는 항공주들도 다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마 입을 다물 겁니다. 울든가 할 말이 없으니까. 비관론자들 말에 속지 마시고 계속 앞만 보고 하세요. 다 속임수니까. 네. 이게 뭐냐면 조정이 온 게 아니라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이. 그래서 코로나하고 위드 코로나 얘기를 추석 전후로 계속 했었죠. 그죠? 네. 그 얘기를 왜 먼저 했겠어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터진 다음에 얘기하기보다는 좀 미리 얘기해드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야 전문가죠. 미리 얘기해드린 거예요. 돈 바뀌고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바이오주는 되게 안 좋게 얘기하죠. 바이오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런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대놓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바이오주 안 간다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요, 막 그냥 진짜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은 그 왼쪽 끝에 있는 아저씨들 막 달려들어서 막 욕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바이오 욕하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주 두은 사람들이 막 달달달 볶아요. 제가 무슨 들깨도 아니고 막 달달달 볶아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분들 어머니 아버지 험담 그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어머니 아버지 험담을 해도 그렇게 안 볶을 거예요. 바이오 잘못 얘기하면요 그렇게 달달달 볶습니다. 근데 저는 바이오를 대놓고 뭐라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돌려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오주 조심하시라고.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 바이오주들이 요번에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은 뭐예요? 코로나 수혜주들은 지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뜨는 거죠.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7번 찍으시면 됩니다. 아유, 할 말은 많고 시간은 또 빨리 가고 맞죠, 그죠? 네, 그거예요. 네. 조정이 아니라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이.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 뭐 판이 바뀌기 때문에 살짝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데 세상의 주린이 분들은 이게 조정은 줄 아는 거예요. 퍼펙트 스톰이다, 뭐 중국 위기다, 막 난리가 납니다. 지진 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안 죽어요. 가만히 계세요, 제발. 돌아다니다 죽어요. 지진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각 변동, 판이 바뀌는 거라고요. 아셨죠? 지진 난 거 아니에요. 네, 돌아다니다 죽는다니까요. 네. 중국이 막 전기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지금. 공장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현들한테 얘기해 드렸는데,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9월달 서울의 공기가 역대 최고로 좋았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전기가 부족해서 공장을 가동을 안 하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 특히 서울하고 충청도 지역에 있는 분들 깨끗한 공기 마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맞으면 7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그죠? 네. 저는 중국이 계속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폐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중국이 계속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잖아요, 그죠? 네. 중국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덜덜덜 떨지 마시고 공기 깨끗해진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때까지?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려잡은 이후로 이게 얻은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뭐 호불호가 있긴 하신데 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특히 서울의 그 파란 하늘 보시면서 기분 좋으신 분들 트럼프 대통령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여담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을 한번 겪은 바람에 네, 그 이후로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요. 그쵸? 네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파란 가을 하늘. 네. 당분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힘드니까. 네. 근데 좀 있으면 저기 중국 사람들 저희 난방하기 때문에 네, 조금 저기 될 수는 있어요. 네. 아무튼 조정이 아닙니다. 판이 바뀌는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판이 바뀌는데 처음에 떨어진 게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뭐냐면 게임주도 포함이 되거든요. 게임주 중에 NC소프트도 뭐예요? 요것도 저기잖아요. 코로나 수혜주. 사람들이 집에서 뭐 했겠어요? 밖에 못 나가니까 게임해야죠. 초반에 수혜를 많이 입었죠. 근데 보시면 대량거래 터지면서 급락하죠. 그 다음에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죠? NC소프트, 그 다음에 네이버 떨어졌잖아요. 네이버 살려고 하는 우리방 회원 중에 이거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길래 제가 뜯어말렸어요. 선생님 저거 다음에 사시면 안 되겠냐고. 아니 나 이거 중장기로 이거 가져갈 생각인데 어떠냐고 그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뜯어말렸어요. 네. 천천히 생각하시면 안 되겠냐고. 너무 비싸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길게 보면은 나쁠 주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터졌을 때 얼마였냐면 10만원 초반이었는데 지금 40만원 거의 50만원 가까이 왔었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나중에 좀 싸게 사시면 되죠. 그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NC소프트 이후에 차트가 똑같이 만들어지죠. 카카오 한 대 때리고 쭉 떨어지죠. 어디에서요? 더 갈 것처럼 하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거래 터뜨리면서 카카오가 떨어지자마자 여기서 막 이거 사시는 분들이 있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방에서는 없었고요. 제 주변에 지인들이 막 사길래 제가 그랬어요. 돈이 남아 도냐고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돈이 남아 도냐고 이걸 왜 사냐고. 아, 카카오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싸다고. 네. 아유, 제가 그랬어요. 돈이 남아 도냐고. 네. 지인들이니까 대놓고 그랬어요. 돈이 남아 도냐고요. 네. 3번 얘기했습니다.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3번 이상 얘기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래도 사더라고요. 네. 사요. 얼마나 사고 싶었겠어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음봉 맞은 걸 왜 사냐고요. 앞에서 보이죠? 다 얘기를 해줬는데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지금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지금 보니까 보이시죠? 처음엔 안 보여. 아무리 얘기해줘도 처음엔 안 믿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믿어요. 오늘은 뭐예요? 파이오죠.
이게 이평선을 보여드릴게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는 21선 위인데요. 자, 빨간색이 21선인데 이 급락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보세요. 21선 위에 있다 떨어졌어요. 여기 위에 있다가 갑자기 21선 위에 있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죠. 개인들 못 빠져나와요. 몰타기도 많이 하고 네이버 다시 보시죠. 어디에 있다 급락하죠? 보이시죠? 공통점이 뭐예요? 신고가 내고 한 번 더 갈 것처럼 21선 위에 있다가 급락하죠? 못 나온다니까요. 아까 뭐예요? 저기 NC소프트? 약간씩은 다를 텐데 보세요. 어디에서 급락해요? 21선 위에서 양봉 하나 센 거 뽑았었죠. 이게 뭐냐면 8%짜리인데 이게 80만원짜리가 여러분들 8% 급등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800원짜리도 아니고 8,000원짜리도 아니고 80만원짜리가 하루에 8% 급등했어요. 차트를 여기서 놓고 보면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야, 이거 이제 그죠? 네. 거래도 실렸고요. 양봉 하나 딱 뽑아놓고 막 올라올 것처럼 했었잖아요. 속인 거예요. 그러더니 21선 위에다가 바로 다이빙하죠. 못 나오는 겁니다. 탈출 불가. 대형주에 물리면 약도 없습니다. 대형주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방 대손주만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도 가끔씩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근데 제가 대형주 추천하면 제가 더 펄펄 뜁니다. 제발 많이 사지 말라고. 대형주 추천하면 제가 개별주, 테마주 추천했을 때보다 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발 많이 사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많이 사가지고 맨날 고생들을 하세요. 그 종목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많이 샀으니까 계속 그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대형주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다 코로나 수혜주였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급락하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땠을까요? 네. 21선에 있다가 끌고 내려오잖아요. 신고가 조금 더 내주고 갈 것처럼 액션 취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네. 신고가 조금 더 내주고 물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똑같은 21선 위에 이렇게 주가가 있으면요, 개인들이 추가 상승 나올까봐 못 팔아요. 아니면 여기서 새로 사든가, 여기서 신규 매수하든가. 갖고 있는 분들은 안 팔죠. 홀딩 한다니까요. 왜냐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깨고 내려오면 속절없이 당하죠. 100만원 정도에 있다가 지금 80만원 됐어요. 얼마예요? 이 대형주가 20% 빠졌죠. 네, 대형주는 잘 안 빠지지만 한번 빠지면 회복이 잘 안 되죠. 그런 단점이죠. 다 물렸어요 지금 개인들. 이 8월달에 무슨 기사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8월달에 무슨 기사 나왔어요? 모더나, 뭐 화이자 이런 데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위탁 생산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저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코로나 확진자 숫자 한참 많아져가지고, 예, 백신 수급 차질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위탁 생산하는 거 뭐 부각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예요.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물렸겠어요. 지금 생각도 안 나시죠? 네.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물렸던 건데 지금 보시면 확 그냥 끌고 내려가잖아요. 자, 셀트리온은요. (21선) 위에서 올라갈 것처럼, 그죠? 21선 위에서 요렇게 하고 있다가 바닥 잡고 이제 올라오는 척 하다가 바로 다이빙 해버리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탈출 불가. 29만원짜리 주식이 급락하기 전에 21선 위가 29만원 정도거든요. 거기서 이제 21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얼마 빠진 거예요? 대충 계산하죠? 30%죠. 대충 계산할게요. 30% 좀 안되긴 한데 내일 추가락 나오면 30% 거예요.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1년의 과정이 뭐겠어요? 코로나 수혜주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LG화학 같은 거 보실까요? 이제 아까 2차전지도 있었죠? LG화학은 어떨까요?
이제 무릎 위에 처지시나요? 21선 여기서 확 끌어내렸잖아요. 순차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해되셨으면 이제 6번 찍을 5번 찍을 차례인가요? 5번 찍어보세요. 큰 거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해서 코로나 수혜주 조심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위드 코로나를 사시라고.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오고 안 끝날 것처럼 언론에서 뉴스를 내보내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보다 뉴스를 더 믿었던 거죠. 근데 보시면 이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판이 바뀌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이거 팔아서 비싸게 팔아서 이제 새로 살 주식은 싸게 사고 싶으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흔들어야죠. 흔들어야지 싸지니까요. 근데 그 주식을 누가 들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판다. 왜냐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흔들어서 지금 팔아야 저기 사야 되니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게 뭐예요? 세력들이 매집한다고 흔드는 거라고요. 조정이 와서 위기가 와서 흔드는 게 아니고 매집하려고. 믿으셔야 돼요. 제가 무슨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주식, 우리나라의 미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라고요. 믿음이 흔들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 아닙니다.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 뉴스 안 좋은 거 나온 것까지 어제 다 보여드린 거예요. 털리지 마세요. 근데 나 안 되겠다. 도저히는 안 되겠다. 털려야 되겠다. 털리세요 그러면.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죠. 손절하시라니까요. 대신에 그 잃어버린 돈은 찾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어디 가서 찾으실 건데요? 누가 돌려주는데요? 그쵸? 가만히 계시면 돼요. 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경기가 어려웠겠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경기 회복되는 게 있는 거예요. 세계 물동량이 증가하고 석탄이 왜 모자르겠어요?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겠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왜 오르겠어요?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많이 쓰는데요? 개인들이요? 아니죠. 기업에서 많이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석탄 쓰세요? 석탄은 누가 많이 쓰는 줄 아세요? 어디겠어요? 석탄 누가 많이 쓰는데요? 대한항공에서요? 아니면 어디서 많이 써요? 석탄? 삼성전자에서요? 아니잖아요. 석탄 어디서 많이 써요? 시멘트 만드는 데나 철강석 만드는 데서, 제철소 이런 데서 석탄 많이 쓰잖아요. 그럼 뭐예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경기 회복이 되면 기업들마다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이 나면서 여기에서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들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주식을 뺏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장세가 나올 테니까요. 실적 장세에서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인도 있지만 기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죠. 외국인이 잔인할까요? 기관이 잔인할까요? 기관이 더 잔인합니다. 기관이 더 잔인해요. 여러분들 주식 다 뺏는 거예요. 사실 기관도 보면은 다 개인들 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뭐 사학연금이건 연기금이건 투신이건 증권사건 다 누구 돈인데요. 고객들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들을 괴롭혀요. 자기들 수익 더 낸다고. 아이러니하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는 대선주가 제일 좋고요. 바이오주는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이제 테마주 말고 좀 실적이나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시면 실적 장세가 지금 열리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집해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죠. 실적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어요? 그렇죠. 기업 분석이죠. 기업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방은 대선주 추천할 때도 항상 기업 분석을 하고 나서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대선주가
살짝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하나씩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 이런 문제가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탁 터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적이 좋은 회사를 실적 좋은 회사 중에 대선주로 가는 게 많아요. 의외로 이제 그걸 사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주로도 가지만 실적주로 바꿔서 갈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회원들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거든요. 대선주를 추천할 때도 기업 가치 분석 다 한 다음에 부실 기업은 아예 추천 안 하고요. 회사 보면서 추천합니다. 그러면 대선주로 가도 좋고 나중에 실적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목소리가 까랑까랑하죠. 저희 방 보유 종목 요즘 뭐 오늘 투매 나왔는데 저희 방 종목은 뭐 하나도 안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저희 방 종목도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겠어요? 전 이런 거 안 숨겨요. 투매 나오는데 어떻게 같이 안 떨어집니까? 전반적으로 투매가 다 나오는데 덜 떨어지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떨어져요. 근데 목소리가 까랑까랑하죠. 왜 그러겠어요? 이런 거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거든요. 결과도 올라와요. 목소리가 멀쩡하잖아요.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회원들도 여기 특히 우리 회원 중에 신규원들 있죠. 네. 미중 무역 전쟁 안 겪어봤다. 코로나 그 작년 2월 달에 폭락할 때 그거 안 겪어봤다. 그러신 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저희 방 잠깐 자랑 한번 할게요. 저희 방에는 3년, 5년, 8년, 뭐 10년씩 되신 회원들이 한 80명이 넘어요. 그분들만. 그리고 1년 이상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보다 훨씬 많겠죠. 지금처럼 폭락이 나오고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다른 데 같으면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들 들어가는 사이트 말고 어디 최근에 생긴 뭐 리딩방, 무료 리딩방 이런 데 있죠. 유료 리딩방도 마찬가지. 거기는 뭐 거의 뭐 아수라장이에요. 네. 난리도 아니에요. 막 손실났다, 뭐 어떻게 하냐, 막 난리도 아닌데 저희 방은 조용해요. 신규원들 들으면 깜짝 놀래요. 회원들은 많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조용히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다 겪어봤거든요. 이거 곧 지나간다는 거. 이거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급등 나오는 걸 아니까 채팅창에 불만, 불평, 불안하다 그런 글 쓸 시간에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동구하러 다녀요. 돈, 주식 살려고. 아니면 이제 주식 살 돈 없고 다 사놨다 그러면 돌아다녀요. 부모님도 만나고 애들이랑 놀러도 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사업체 그분들도 만나고 그래요.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방 분위기가 조용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수도 없이 겪어봤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방 분위기가 편안한 거예요.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도 정말 힘드시면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인데 어떤 사람이랑 같이 주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종목 추천도 중요하지만 종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동료입니다. 동료. 저희 회원들 추천드릴 테니까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진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문자만으로 들어오셨다가 라이브로 바꾸는 분들도 많아요. 네. 잠깐만요. 9시네요. 아직 안 끝났는데 한 1, 20분 더 할까요? 괜찮으면 저 1번 찍어보시고요. 네. 오늘 딱 9시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안 끝나요. 조금 더 해드릴까요? 네. 네.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별로 안 찍으시네요. 네. 자, 이럴 때는 대답을 더 강요를 해요. 네. 왜냐하면 어깨 좀 피시라고요. 네. 쭉 터이셔가지고 그러고 계시지 말고 웃으면 복이 오듯이 네. 자꾸 긍정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오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실제로 그 걱정했던 일이 생긴다잖아요. 그쵸? 네. 자,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마칠게요. 한 1, 20분 더 할게요. 네. 지금 테마주는 대선주 하세요. 바이오주는 지금 개인들한테 많이 더 물리게 한 것 같아요. 바이오주 얘기를 더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LG와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하셨죠, 그죠? 코로나 수혜주를 왜 빠졌는지. 자, 그럼 차트를 좀 바꿔서 네. 오늘 바이오주들이 어떤 식으로 하락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뭐부터 보시냐면 제일 덜 빠진 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일 덜 빠진 게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게 오늘 마이너스 8.4% 빠졌거든요. 네. 제가 보여드릴 것 중에 가장 덜 빠진 게 이거예요. SK 그룹 관련주인데 이제 8월달에 이만큼 급등을 했다가 슥 떨어지죠. 고점은 36만원, 지금 25만원, 11만원 빠졌으니까 대충 30% 빠졌죠. 네. 근데 모양새가 어째 더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최근에 이 바이오주들이 급락하기 전에를 잘 보면요, 이상 급등이 나옵니다. 이상 급등. 코로나 초기도 아닌데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고 이제 치료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뒤늦게 거래를 터뜨리면서 급등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봤다니까요. 이게 아닌데. 왜냐면 미국의 모더나를 보시면 돼요. 모더나 아시죠? 네. 미국의 모더나가 7월달하고 8월달에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뭐 이제 부스터샷 기대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주 급등을 합니다. 모더나가 갑자기 날라요. 그러면서 최근에 급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왜 또 가지 이게?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죠. 확실하게 물리게 하려고 올리는 걸 수도 있겠다. 개인들한테 확실하게 물리게 하려고. 이 사람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 실제로 유럽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르게 얘기해서 그렇죠. 마지막 불꽃 있지 않습니까? 저 그걸로 보이더라고요. 촛불이 꺼지기 전에가 제일 밝다고 하죠. 촛불,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되게 화려하게 되게 편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잘하면 개인들 엄청나게 물리겠구나. 이때 모더나가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죠. 막 굴러 떨어져요 지금.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같이 급등한 게 누구겠어요? 자,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15만원 정도에서 30만원대까지 갔으니까 2배 급등했죠. 이 무거운 게. 그 누가 아까 같이 갔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것도 8월달에 잠깐 신고가를 그래서 낸 거예요. 모더나 효과겠죠? 네, 이런 게 그때 많이 갔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급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이제 8월달에 이제 바닥을 잡는 것처럼 들썩 거렸는데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하죠. 사도 된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바닥에서 이제 이러고 있다가 급락합니다. 이거 나오면 셀트리온 들고 있는 분들 멘탈 완전 나가버립니다. 셀트리온이 뭐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주의 아빠라면 셀트리온은 바이오주의 엄마죠. 원래 코스닥 종목이었는데 코스피로 이사 갔잖아요. 그러면서 코스닥 1위는 누구예요? 네. 이게 엄마면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삼촌이죠. 외삼촌? 외삼촌이에요. 여기도 이제 전전전 깨면서 급락하죠. 셀트리온 제약은 이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지금 빠른 속도로 급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바이오주가 우연히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셀트리온 다시 보세요. 셀트리온이 자, 이걸 보세요. 외국인 매매 동향 셀트리온. 최근에 추석 전후 9월 이후부터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었어요. 가끔 사고 기간도 거의 계속 팔고 있었어요. 가끔 사잖아요. 어쩌다 사고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기관이 다 팔고 있었어요. 금융투자, 보험, 특히 연기금 열심히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다 샀어요? 이분들이요. 바닥인 줄 알고 샀겠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이게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뉴스 보고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겠죠. 그래서 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버리는 거 받아준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미 얘기한 데 있었던 거라니까. 그러니까 요때쯤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위드 코로나 얘기 쭉 해드렸던 거예요. 이때쯤부터. 바이오주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 보세요. 왜 바이오주를 안 좋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판이 바뀌고 있는 게 보였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죠. 셀티리온, 헬스케어는 뭐 똑같겠죠. 뭐 다르겠어요?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네. 바이오주 또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오늘 밤에 또 수많은 또 욕들이 달리는 텐데 나 바이오 때문에 욕먹는 거 싫거든요. 네. 바이오주 때문에 욕먹는 거 싫어서 네.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되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방에 바이오주가 하나 있었어요. 갖고 있는 거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것들이고 한국파마가 저희 방 코로나 치료제 보유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5만원대 사가지고요. 5만원대 여기거든요. 5만 1,000원부터 샀어요. 수익 한 40%에서 최소한 40%에서 50% 이상 내고 8만원 그 아래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았다니까요. 회원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안 팔면 안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난 안 받을 거니까 다 팔아라. 그냥 파시는 게 맞다. 여도세 나갈 때는 그대로 따라 하셔라. 들고 있었으면 본전될 뻔했어요. 잘 팔았죠, 그죠? 전고점을 못 찍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아서 정리하는 거죠. 알아서가 아니라 매도세 나갔어요. 네. 잘 팔고 끝냈어요. 이거 판돈 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오랜만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한국파마를 언제 팔았냐면 여기 9월 초쯤에 팔았을 거예요. 9월 초 이거 팔아가지고 산 게 회원들 기억하시나요? 뭐 샀는지? 이거 팔아서 산 게 이거예요. DSR제. 돈을 돌리니까. 잠시만요. (9월 1일) 아침에 한국파마 팔아가지고 전략무에 되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산 거예요. DSR제. 홍준표에서 사자마자 바로 이것도 50%씩 났어요. 한국파마 판도는 다 일로 갔어요. 한국파마에서 한 50% 정도 수익 내서 바로 DSR제가 50% 수익을 떠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원 넣었으면 1,000만원 가지고 1,500만원이 됐는데 그거를 다시 가서 50% 수익을 낸 거죠. 이론상으로.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세요. 화면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원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 50%면은 750이죠. 이게 2,250만원? 대충 한 2,300만원 된 거죠. 괜찮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투매가 너무 세게 나와서, 그죠? 네. 열심히 또 매집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회원들 열심히 매집한 종목들이 나중에 이런 수익들을 또 낼 겁니다. 네. 한국파마 매집할 때 있잖아요. 지수가 안 좋았어요. 지수가 되게 안 좋을 때 열심히 매집한 거예요. 이때 지수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매집한 거예요. 힘들 때 내 멘탈을 부여잡고 매집한 그 주식이 나중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 때 매집한 주식이, 그리고 힘들 때 꽉 붙잡고 있던 그 주식이 나중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요. 근데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주식을 들고 있긴 있어요. 왜냐면 손절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 주식 욕을 해요. 어우, 빌어먹으려면 그냥. 어우, 왼수 그냥. 어우, 지긋지긋해. 결혼 생활이랑 비슷한 거 같네요. 그죠? 네. 네. 그 배우자분을 존중하시는 분들은 뭐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래,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좋게 넘어가는데, 맨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바가지 긁으시는 분들, 네. 서로 막 어우, 미쳤지 그냥. 저 화산 그냥. 왠지 공감이 팍팍 간다. 진짜 뭐 7번 찍어보세요. 네. 갑자기 부부랑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그쵸? 네. 어우, 저 화상 그냥. 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끝이 안 좋게 끝나죠, 그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네. 좋게 가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좋게 가세요.
똑같은 주식을 누구는 수익을 내고 팔고 누구는 욕만 하다가 오히려 안 좋게 끝납니다. 나중에 손절하죠. 손절하는 게 이혼 아니에요? 비슷하네요 진짜. 이거 준비한 멘트가 아닌데 손절이 뭐예요? 지겨우니까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혼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좀만 참으시면 되는데, 그쵸? 네. 그게 이혼이잖아요. 네. 이혼하고 나면 후회하신 분들 많습니다. 손절하시면 후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별로 안 찍으신 거 보니까 찔리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이 포기 안 하고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주식 그리고 열심히 매집하신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나중에 즐겁게 해줘요. 그게 조강지치 아닙니까? 힘들 때 같이 고생하면서 그렇죠. 옆을 지켜준 사람이 조강지치. 전 남자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제가 여자였다면 다르게 얘기하겠죠. 그게 조강지치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묻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주들은 손을 안 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보여드릴까요? 바이오주? 네. 잠깐만요. 자, 또 바꿀게요.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가벼운 거 볼게요. 삼천당제. 이름은 천당인데, 그죠? 네. 지하실로 그냥 저 밑에 지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저점 깨고 떨어지니까 이거 천당이 아니에요, 그죠? 네.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4%. 분위기가 슬슬 살벌해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카이노스 메드라는 게 있어요. 대충 넘어가시고 셀리드 이런 거 생소하시죠? 근데 뭐 나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예요. 그 다음에 녹십자 모르시는 분들 없죠? 이것도 떨어졌어요. 전저점 깼어요. 마이너스 14%.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저희도 갖고 있었지만 다 팔았죠. 그 다음부터 이러고 있어요. 다 뭐예요? 전저점 깼잖아요. 21선 위에 있다가 다 깼죠.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 걸로 봐야죠. 그리고 골드 퍼시픽 이건 다른 재료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15% 급락. 골드 퍼시픽은 차트는 잡주 차트예요. 잡주 중에서도 저기 개잡주라고 하거든요. 개잡주 차트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개잡주라는 말이 비속어가 아닙니다.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차트 중에서 그 차트입니다. 차트가 되게 쉬운 차트예요. 쉬운데 잘못하시면은 상대편이 당해요. 그런 차트예요. 골드 퍼시픽의 기업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트가 그래요. 차트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바이오주 얘기 드리니까 좋으시죠? 이 바이오로직스 신고가 낼 뻔하다가 급락 나오죠. 16%. 아이진 이것도 많이 하시는 것들인데 이게 박스권 이탈해서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이탈했죠, 그죠? 셀트리온하고 똑같은 차트입니다. 녹십자, 삼천당 제약 다 이런 식으로 빠진 겁니다. 지금 뭐냐면 박스권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격적인 조정 또는 하여튼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러고 있는 조금만 더 볼게요. 국전약품 최근에 이상하게 혼자 올라가다가 급락했죠. 보시면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거래가 연속적으로 있다는 거. 진짜 눌림목이면 거래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게 좀 불편하게 보이네요. 네. 갖고 계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대바이오 잘 아시죠? 네. 바닥 잡고 올라오는 척하다가 음봉 2개. 이런 거 나오면 머리 아픈 거예요. 머리 지진 나요. 누가 이런 거 좀 종목 진단 해달라고 하면 저도 머리 아파요. 정말 머리 아프게 만들어놨고요. 2개만 더 보죠. 바이오리더스 최근에 급등했던 거죠. 이런 게 있어요. 남들 다 급락하고 있는데 혼자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바이오리더스처럼. 그쵸? 이상하잖아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갈 때가 아닌데 좀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얘기 나오니까 못 맞죠. 끝난 건 아닌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열됐거든요. 이미 과열돼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잘못 건드리시면 큰일 나요. 네. 그다음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게 이쪽 계열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한국 BNC입니다. 이게 7월 달에 상한가를 치더니 10,000원 정도에 있던 게 10,000원도 아니죠 사실. 8,000원 정도였어요. 21선이니까. 8,000원 정도에 있던 게 갑자기 7만원, 3개월 만에 7만원까지 갑니다. 순풍에 돛단 듯 쭉 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3거래일 동안 지금 거의 뭐 하한가 비슷한 걸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죠. 첫 번째 연봉은 하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19%로 끝났고, 그 다음 날은 16%로 끝났고, 오늘은 거의 하한가죠. 근데 잘 보시면 뭐예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지죠.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집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 아닌가요? 자, 이 종목 이 차트 보면 생각나는 거 있다. 쳐보세요.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디에서 이런 거랑 똑같이 생긴 거 하나 있었잖아요. 뭐죠? 5글자. 몇 달 전에 급락했던 종목 중에 이런 거 하나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떨어지듯이 급락했던 거. 그게 뭐죠? 5글자고요. 네. 대선주였잖아요. 그렇죠. 캐리소프트. 그렇죠? 네. 어서 많이 보셨죠, 그죠? 그거예요. 이평선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태에서 급락 나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공통점이 뭐냐면 떨어질 때 거래가 줄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거래가 늘면서 떨어지죠. 그럼 이런 거는요,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 잡아요. 사람 잡는다고요. 한국 BNC가 내일부터 점상한가 10개, 100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로또 될 확률보다 낮아요. 네. 이런 거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볼까요? 네. KL소프트가 왜 문제였냐면 주가가 급락할 때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만지지 말라고. 이거 큰일 난다고. 물타기 하지 마라. 그랬었거든요. 네, 그 차트랑 똑같은 차트입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할 때는요, 손대시는 거 아니에요. 네, 큰일 나는 거예요. 막 불이 활활 붙은 집에 거기 들어가서 지갑 들고 나온다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갑에 돈이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큰 돈은 은행에 넣으시잖아요. 지갑 그 안에 뭐 몇만 원이나 있겠어요. 그죠? 네. 이제 거의 카드 쓰시는데 그 돈 건지러 들어가겠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한국 BNC라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들 안 갈 때, 남들 다른 종목도 고생할 때 혼자 가는 것들은 나중에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고. 여러분들 종목들 막 누워있고 막 그런데 가끔씩 그래도 올라가는 게 있어요. 정말 재료져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어물쩡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3개월 동안 이게 뭐라고 10배 가까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양봉 하나만 더 나왔으면 딱 10배였어요. 네. 너무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세요. 아, 낙폭에 따라 반등 안 나올까요? 네. 아이고. 하시는 거 아닌데. 큰일 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오주들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뉴스 나오고. 요거까지 하고 마칠 거니까 좀만 더 들어보세요.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머크사 있거든요. 네.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미국 머크사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즉 먹는 치료제를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먹은 사람이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했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급락했다 이거죠. 백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뉴스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이 저렇게 급락하나요? 물론 셀트리온 급락한 이유가 뭐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올까봐 뭐 전망 때문에 하락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박살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뭐겠어요? 원래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면 시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중에 뭐 실적이 안 좋을까봐 뭐 그것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백신 관련주가 급락한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 얘기 나온 게 뭐 오늘 처음 나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나왔고 엊그제도 나왔고 지난주에도 나왔는데요. 왜 뜬금없이 오늘 다 빠지겠냐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코로나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죠. 돈이 풀렸죠. 주린이들도 많아졌었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나고 이제 경기회복에 따른 실적 장세 이게 열리는 거예요. 테마주도 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겠어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가는 게 아니라 종목이 이제 딱딱딱 정해져서 그게 많이 가요. 유동성 장세는 뭐냐면 강아지나 소나 다 올라가는 장세를 유동성 장세라고 해요. 낙폭과대가 심하면 무조건 일단 올리고 봐요. 그래서 이제 주린이들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돈을 좀 벌었던 거죠. 실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물론 실수도 했겠지만 그래도 또 수익도 났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익이 아마 전혀 안 나실걸요? 왜 그럴까요? 유동성 장세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식을 안 해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가냐면 그전에는 이제 많은 종목이 올라갔다면 지금은 소수의 종목들이 압축이 돼서 그게 많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종목들이 적당히 올라갔다면 지금은 소수의 종목들이 그걸 압축한 만큼 많이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종목을 뽑을 자신이 없으면 수익을 못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뭐 본인들께서 혼자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하세요. 대신에 이건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주식시장 계속 올라가요. 어차피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돈을 다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종목을 잘못 골라줘요. 지금은 종목 잘못 고르면 여태까지 벌은 거 다 반납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그 유럽의 이제 투자의 대가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주식으로 번 돈은 나중에 이자를 더해가지고 다시 시장에 돌려줘야 될 때가 온다. 다시요. 주식으로 번 돈은 나중에 이자까지 더해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된대요. 그 소리가 뭐냐면 벌었던 거 다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더 까먹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주린이들 유동성 장세를 보고 들어온 주린이들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투자는 선택의 연속이죠.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홀딩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쵸?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저걸 살까 이걸 살까, 그걸 살 걸 그랬는데 뭐 이런 계속 이제 선택의 연속인데 가장 먼저 지금 선택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만두실 건지 아니면 어금니 꽉 깨무시고 끝을 보실 건지 그걸 먼저 결정을 하세요. 내일 지수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그만 걱정하시고요. 저한테 지수 얘기하라고 하면 3박 4일 동안 숨 안 쉬고 계속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해드릴까요?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건 종목이거든요. 근데 좋은 종목을 무료로 추천하면 여러분들이 종목 갖고 수익을 못 내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걸 누군가가 종목을 추천을 해놓고 그걸 끌고 가야 돼요. 근데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문가죠. 그렇죠? 네. 아니면 증권사 뭐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를 하니까 전문가들은 뭐냐면 애널리스트죠. 애널리스트인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고 증권사에 있으면은 이제 제도권의 그 뭐라고 해야 증권사 직원이고 저는 프리랜서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 똑같아요. 전문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사세요, 파세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저기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하면 되죠. AI 비서.
시키면 되잖아요. 팔아라, 사라 그렇게. 근데 전문가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멘탈 잡아주는 거는 전문가거든요. 왜냐면 끌고 가야 되니까. 매일 밤 방송하는 겁니다. 제 회원들도 멘탈 잡아드려야 되고, 문자반도 마찬가지고, 또 제 방송 이제 애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멘탈 잡아드리고 싶고, 그래서 맨날 방송하는 겁니다. 나중에 AI가 뭐 주식 전문가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그죠? 근데 이 역할은 못 해줄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중요한 포인트를 아까 얘기해 드렸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만두실 건지 계속 가실 건지. 만약에 여기서 돈 잃은 것도 있고 난 주식으로 한번 성공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쪽을 결정을 하셨다면, 첫 번째, 손절하지 마세요.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두 번째, 뉴스, 유튜브, 차트, 계좌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열어보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 정확하게 들으셨으면 9번 찍어주세요. 이제 마무리 짓죠. 이해되셨죠? 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익이 많이 났을 때까지 열어보지 마세요. 특히 계좌. 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언제냐 궁금하시죠? 네. 손가락도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손가락도 모자라서 발가락까지 필요할 정도까지 돈을 버셨다. 그때쯤에 한번 열어보시고 좀 꺼내시면 돼요. 왠지 기분이 막 좋아지시죠? 발가락이요? 그쵸? 예, 벌 때가 와요. 네. 그러니까 또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미국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만하시고요. 들어가셔가지고 푹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네. 아,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손절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절대로 매집을 멈추시면 안 돼요. 매집하는 거 멈추시면 안 돼요. 아, 주식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기회 봐서 들어가야지. 아니요. 오늘도 매집하셨어야 되고 내일도 매집하세요. 한 종목을 계속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에 좋아 보이는 종목들 싹 쓸어 담으세요. 쇼핑하시는 거예요. 싹 쓸어 담으세요.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고 10개도 좋으니까 쓸어 담으세요. 언제 이렇게 주식을 싸게 살 건데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용기를 기르셔야 돼요. 남들은 현금을 많이 해야 된다,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됐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도 않을 뿐더러 멘탈 강해지지도 않아요. 이럴 때 남들은 뒤돌아서 도망칠 때 거꾸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요. 영화에 보면은 그 헝거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헝거 게임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그렇게 합니다. 거꾸로 갑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래야지 실력도 늘어나시고, 이때 매집한 주식이 나중에 여러분들 반드시 행복하게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예전에 제 회원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런 이렇게 증시가 막 급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천하면은 종목들이 그날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근데 한 분 옛날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어요.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시가 막 급락을 하면 저는 매일 추천을 해요. 저는 하루나 아니면 이틀에 하나씩 추천하거든요. 저희 방은 하루나 이틀에 한 개씩 추천을 하는데, 종목을 이렇게 추천하는데 가끔씩 이제 회원들 중에 불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신규회원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당신 제정신이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당신 제정신이냐? 아니, 지금 이런 퍼펙트 스톰 이런 위기가 오고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럼 여기서 손해본 거 손절이라도 시켜주고 현금을 만들어줘야지 왜 맨날 종목을 추천하느냐? 당신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추천한 거 지금 자꾸 손실 지수가 급락하니까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거 저기 그냥 피하려고 지금 계속 추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방에서 매매 많이 하시다고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제가 그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옛날에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그분 장기회원 되셨어요. 지금 3년 되신 분도 있고 5년 되신 분도 있고 장기회원 되셨어요. 처음에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다른 데랑 틀리니까. 다른 데는 손절시켜주고
분할 매수 막 10번, 20번씩 막 주력 종목이라고 막 맨날 그냥 추천하는데 한 종목만 막 사는데 여기는 막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급락하든 말든 그냥 하루에 하나, 이틀 하나씩 꼭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미친놈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웃으면서 항상 얘기했어요. 저를 믿으시라고, 사시라고. 그분들이 이제 하도 자신있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친 것 같긴 한데 한번 믿어본 거죠. 한 달 지나 보니까 종목들이 다 올라오더래요, 실제로. 막 떨어지다가 막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한 2달 지나니까 계좌가 20% 30%씩 수익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저희 방에서 오래오래 가시고 신규원들이 돌아와서 불안해 하시면 그분들이 글을 쳐줍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초산인 그 여자분들이 이제 임신하시면 초산 때는 되게 불안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애기 한 3-4명 이상 나오신 이제 그런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어머니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잘 될 거라고. 그런 것처럼 막 덕담을 해주세요. 회원들이 막, 신규원들이 막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얼마나 방문이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참으신 분들은 그렇고, 가끔씩 욕하고 나간 분도 있어요. 진검승부죠. 미친다. 이러면서 나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나가긴 나갔는데, 종목을 이제 본인이 다 설명을 듣고 샀으니까, 저는 종목 추천하고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방송에서. 제가 추천했으니까. 믿고 사셨겠죠? 그러니까 제 순간적으로 이제 증시가 흔들리니까 이제 삐진 거죠.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그럼 삐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화나니까 저한테 욕하고 나가신 분들 가끔씩 계세요.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하도 욕을 얻어 많이 먹어가지고. 투네만 나오면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제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한 200세 넘어서도 안 죽을 것 같아요.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투네만 나오면 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욕하셔도 돼요. 그것도 이제 익숙하니까. 근데 그래서 전 당당하거든요. 자신 있으니까. 근데 욕하고 이제 나가신 분 중에 나중에 그 종목을 들고 있었더니 실제로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나갔으면 웃으면서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들어오기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 회원이었는데 문자만으로 들어와요. 저한테 걸릴까봐. 그 보유 종목도 아직 갖고 있으니까 매도 사인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문자만으로 조용히 들어와요. 본인 휴대폰을 안 들어오고 사모님 걸로 들어오든가 신랑 걸로 들어와요.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마치죠. 네. 그런 분들 많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투배가 나와도 자신있게 방송하고 여러분들한테 힘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이거 금방 지나가요. 금방 끝나는 거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해드렸냐면 매집을 멈추지 마시라고요. 늘 매집하시고 수익 나는 거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수익 잘 챙기시고 또 현금 생기시면 또 가서 막 아무거나 막 사지 마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 잘 하셔가지고 투자하시고 현금 생기면 또 즐겁게 또 수익 챙기시고 수익 나시면 수익 챙기시고 계속 그렇게 돈을 돌리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계좌가 포동포동하게 살쪄 있어요. 네. 그러면 실력도 많이 늘으셨을 거고, 그렇죠? 다음에 또 이런 그렇게 심하게 흔든 게 왔을 때 지금보다 덜 힘들겠죠. 3번, 이런 거 3번, 4번, 5번 이상 겪으면 나중에 안 힘들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그게 고수가 된 거예요. 다 고수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수는 누군지 아세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주식을 매집하고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수예요. 현금 늘렸다가 손절했다가 요리조리 막 타이밍만 재는 사람은 고수 아니에요. 네. 주식을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네. 좀 바르게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네. 편안만 되시고요. 네. 잠깐만요. 네. 네. 편안만 되시고요. 네, 여러분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편히 쉬시고요. 네, 내일 봬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 편한 밤 되십시오. 네.